7강 최소공배수와 활용. 자, 최소공배수의 활용에 관한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면서 최소공배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와의 차이점을 유념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어느 역에서 지하철은 6분마다, 버스는 15분마다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전 7시에 지하철과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벌써 7시에서 벌써 동시에 첫 번째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때 다음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오전 7시 이후에 지하철과 버스가 동시에 출발한다라면 다시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여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왜 최소 공배수냐면 6분마다 반복해서 지하철이 출발할 거고요. 15분마다 버스가 반복해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6의 배수와 15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6과 15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6이라는 아이들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와 3이 나올 거고요. 15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3이랑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하고 싶은 최소 공배수는 2가 한 번 있고 3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한 번까지 쓸 수 있으며 역시 5도 같이 써줘야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값은 30이다. 즉 분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30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번 문제는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7시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7시 30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7시 30분이 될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니 그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러니까 10시도 동시에 출발한다라는 얘기죠. 버스와 지하철은 몇 번 동시에 출발하냐는 문제인데 7시와 10시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같이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거니까 7시 30분, 8시, 그 다음에 8시 30분, 그 다음에 9시, 다시 9시 30분, 그 다음 10시가 돼서 총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의 횟수를 보니 7번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는 7회입니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 공배수의 문제는 시간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유념하면서 문제를 한번 접해보도록 하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최대 공약수 때처럼 역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관한 어떤 공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최소 공배수의 문제는 작은 벽돌을 채워가면서 큰 정육면체 안에 몇 개의 직육면체가 들어가냐는 문제예요. 최대 공약수의 문제와는 좀 반대로 안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채워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와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높이의 길이는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직육면체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정육면체의 모양을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하니까 12와 10과 8의 공통된 배수를 찾아주는데 그 정육면체 모양 중에서 작은 거니 최소 공배수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12라는 수도 소인수분해를 우리가 해봤을 때는 2가 3번, 3이 1번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10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와 5로 소인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지고 자, 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소인수들 중에 가장 작은 거, 쓰여지지 않는 아이들도 모두 다 쓰라고 했죠. 그 공통된 아이들 중에 가장 작은 거 아니죠.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최소 공배수가 되며 그 공배수가 우리는 계산을 하였을 때 1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20cm짜리의 정육면체를 만드는데 가로의 길이가 몇 cm예요? 12cm 벽돌을 120까지 채워야 되는 거니까 10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세로에는 10cm짜리 벽돌이 120까지 채워야 되는 거니까 12개가 들어갈 수 있으며, 역시 높이에도 8cm짜리 벽돌이 120을 만들어야 되니까 15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정육면체 안에 벽돌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1800개가 되므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값은 120cm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방금 구한 1800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이렇게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들은 그 한 변의 길이를 몇으로 잡아야 되며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벽돌의 개수에 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차이점에 유념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들의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많이 헷갈릴 텐데 어느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잘 유념하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수인 정수와 유리수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